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TV에서 오늘은 한국군 대표급 무인기 송골매는 이미 수명이 끝났고 송골매 후속 개발은 중단 명령,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약 일주일간 정도의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실시간 방송을 준비를 하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코페스 T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꾸준히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호응, 그리고 질문과 대답, 토론,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는 바람에 송골매가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바람에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나라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군에서 송골매 2대를 휴전선 5km 정도까지 침투시켰다가 다시 귀환을 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무인 정찰기 송골매를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송골매는 RQ-101로 명명되었고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된 저고도 단거리 정찰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송골매를 개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로 무인기를 도입한, 또 무인기를 전력화한 나라가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고도 단거리 무인 정찰기고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개 군단에 배치되어 있고, 2개 군단에는 서치라는 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서치는 송골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여왔던 이스라엘제 무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송골매가 배치된 군단은 4개 군단이고, 지금은 군단이 해체된 지역이 있어서 더 보유하는 군단은 줄었을 겁니다. 2002년도에 실전 배치돼 가지고 2017년도에 수명 연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후속으로 개발하기로 했던 송골매2가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게 감사원에 의해서 실전 배치를 하지 마라, 그냥 교육용으로 써라, 이런 지적을 받고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펙만 보면은 송골매보다 2배나 더 높이 날 수가 있고 6시간이나 더 오래 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골매보다 훨씬 더 좋은데 왜 감사원에서 이거 작전에 투입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런 지적을 받게끔 송골매2의 개발을 했을까요? 그런데다가 그런 지적을 받았지만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사 레이더를 장착까지 했는데도 이거 작전 투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대공포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송골매2는 최소한 북한의 대공포 사격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사일도 아닌 그냥 대공포 사격권에 있기 때문에 떴다 그리고 북한에 들어갔다 하면은 그대로 격추될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1180억 원이나 투입됐는데도 그거 절대로 작전에 투입하면 안 된다, 그냥 교육으로 써라, 이렇게 끝낸 겁니다. 그런데 육군에서는 바독바독 문제점을 고쳐서라도 작전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무인 정찰기를 투입했으니까 우리도 대응 투입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송골매라는 무인 정찰기가 이미 수명이 끝났고 북한의 레이더에 발각되기 쉽고, 발각됐다 하면은 바로 격추되는 그런 무인기이기 때문에 5km 정도만 올라갔다 바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찰기의 현주소입니다. 연평도 포격 때도 북한은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좌표를 수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 느리기 몇, 뒤로 줄이기 몇, 이런 거를 다 좌표를 무인기를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연평도 포격을 했지만 우리나라 해병대가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한 타켓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송골매의 성능 스펙대로라면은 휴전선 이남에서 떠가지고 북한의 좌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투지역 근처에는 훨씬 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단급 무인 정찰기라고 알려진 송골매는 그냥 포병의 관측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력이 현재 대한민국 정찰기의 실체이면서 전부 다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최근에 김정은의 특별 명령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 부대들을 전부 전략군에 편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부대 장교들은 북한의 하이클래스 대학의 졸업생들로 장교들을 구성했습니다. 그 숫자가 대략 3,000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인기 부대의 공격에 대응하는 대응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넘겨보낸 것은 무인 공격기가 아니라 작은 무인 정찰기입니다. 이런 무인 정찰기도 탐지나 추적을 못하고 격추도 못하는데 공격기들이 대거 내려오면 절대 막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홍주회 장군들에 의해서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그리고 땅굴, 무인 공격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 때문에 세계 유수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실질적인 무기 기술은 세계 7위 그리고 세계 10대 무역 국가이면서도 무인기 보유 전력은 아프리카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군내 청주케 출신 장군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이런 개발팀들이 어딘가 모자르게 꼭 개발을 해서 작전에 투입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꿈만 그런 게 아니고 해군 함정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군 함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